자, 봄이 시작됐습니다. 금리가 6차례, 이번에도 6차례째 동결 결정되었죠. 2.5% 금리 동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금리 동결에 대해서 이제 유리한 분이 계실 테고 또 여기에 불리한 분이 계실 텐데 요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계층별 파급 효과. 일단 청년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층. 자, 긍정 효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출금리가 이제 급등이 멈추면은 전세 대출에 대해서 유리하죠. 대출 맞죠? 대출 이자가 이제 안 올라간다는 뜻이죠. 맞죠? 예. 그래서 유리하다는 겁니다. 대출 받으시는 분들 유리하다. 자, 취업시장 급냉 방지. 자, 금리 인상이 멈추면 어떻게 되냐? 기업에 돈 빌리는 부담이 덜 늘어나고 기업이 그래서 채용을 갑자기 확 줄일 가능성이 낮아진다. 무슨 말이겠죠? 금리가 안 올라가면은 돈 빌리는 부담이 줄어들겠죠. 맞죠? 그래서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런 효과도 있겠죠. 자, 부정효과가 있습니다. 부정효과. 청년 입장에서죠. 청년 입장. 주거부담 지속. 대출 이자가 이제 크게 안 내려간다는 거지 맞죠? 집값도 크게 안 떨어지고. 그래서 내 집 마련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 이런 효과가 나오죠. 그리고 금리 인하가 늦어질수록 이미 집 가진 사람은 유리하나 무주택 청년은 불리하다. 이런 부정 효과가 있습니다. 자, 조기 은퇴 중장년층. 저희 또래 좀 맞죠? 조기 은퇴자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긍정 효과. 예금 금리 방어. 자, 일단 예금을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수익률이 유지된다는 거죠. 맞죠? 현금 보유자도 안정이 되고, 가치가 안 떨어진다는 거죠. 맞죠? 예. 자, 주식 급락 위험 감소, 부동산 급락 방지, 이런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금리가 인상이 되면 자산 시장에 충격이 온다. 보통 이런 일이 생기죠. 대출 이자가 상승하죠. 맞죠? 그리고 투자자 자금 부담이 증가되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할인율 상승. 요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할인율이 뭔지. 자산 가치 하락 압력을 받는다는데 요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할인율의 한 줄 정의. 미래에 받을 돈의 가치를 지금 기준으로 깎아 계산할 때 쓰는 이자율이다. 무슨 말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00만 원하고 1년 뒤에 100만 원의 가치가 틀리겠죠. 맞죠? 자, 그래서 할인율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현재 100만 원이다. 그러나 할인율이 5%로 이제 책정이 되면 미래 1년 뒤에는 100만 원이 95만 원의 가치만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서 금리가 중요하죠. 자,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 할인율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 자, 그래서 현재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뭐 성장주 가치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부동산 압박, 가치 압박이 또 올라갈 테고, 가치가 떨어지니까 부동산 가치 압박이 된다는 거죠. 자, 금리 상승 시는 할인율이 올라가고 미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산 가격 하락 압력을 받는다. 자, 금리가 동결되면 할인율이 멈추죠. 그리고 자산 하락의 압력이 완화된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한 번에 이해하겠습니다. 자산 가격의 본질은 주식, 우리 뭐 부동산 같은 자산은 결국 미래에 벌어들일 돈의 현재 가치로 가격이 정해진다는 거, 요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할인율이 올라가면 생기는 일. 미래 가치가 더 떨어지겠죠. 맞죠? 그래서 더 세게 깎는다. 뭐 이렇게 쉽게 표현했는데, 자, 미래이익의 현재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의 이론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하락 압력이 발생한다. 이제 조금씩 이해되죠. 맞죠? 자, 초간단.
할인율이 5%면 95만 원인데 10%면 91만 원이 된다. 가치가. 지금 100만 원이 1년 뒤에는 95만 원, 91만 원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현재 가치가. 맞죠? 그래서 자산 가격의 하락 압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맞죠? 자, 할인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미래에 벌 돈을 더 낮게 평가한다는 거죠.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자산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는 점 알고 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기 은퇴 중장년층의 부정효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리가 동결. 자, 금리가 안 내려간다면 대출이 있는 분한테는 항상 부담이 있다는 거죠. 맞죠? 네. 그리고 경기가 확 살아나지 않을 테고, 그리고 중장년 일자리 회복도 느리고. 왜냐하면 금리가 동결이 된 상태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돈 빌릴 수 있는 게 어렵다는 거, 조금 힘들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회복도. 금리가 내려가면 쉽게 돈 빌릴 수 있잖아. 기업도. 맞죠? 돈이 활성화된다는 거지. 그런 말입니다. 자, 노년층은 어떨까요? 노년층은 이제 예금에 의존하고 현금 자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소득 방어가 된다는 거죠. 긍정 효과로는. 그 다음에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 갖고 계신 자산의 급락 위험이 감소된다는 거죠. 맞죠? 네. 그런 긍정 효과를 보실 수 있고. 자, 생활비 압박은 여전히 진행형 부정 효과를 보는 거죠. 물가가 완전히 잡힌 건 아니고. 우리 노년층도 식료품, 의료비 이런 게 이제 부담이 된다는 거죠. 부동산 유동성 둔화. 집 팔아서 노후 준비하려는 경우 거래가 부진된다는 거죠. 맞죠? 금리가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 부진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금리 동결의 본질. 자, 금리 동결은 돈 값을 지금 수준에서 묶어두는 정책. 즉, 대출이 더 싸지지도 않고 예금이 더 좋아지지도 않고 경제에 시간 벌기 신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금리 동결에 그럼 유리한 사람 보겠습니다. 변동금리 대출 보유자, 특히 주담대. 추가 금리 인상의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이자가 오르는 걸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월 상한의 급증 멈추고 가계 숨통 유지. 이런 거죠. 대출로 집을 사신 분들. 응? 이자가 안 오른다는 거죠. 맞죠?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유리하다는 겁니다. 현금이 많은 사람들. 유리하겠죠. 맞죠? 오르면 더 좋을 테지만 일단 시간 확보된다는 겁니다. 자, 위험 제한도 있고 가격 급등의 위험 제한. 자, 부동산 주식 저점 탐색 가능. 레버리지 투자자보다 유리한 포지션이다. 그렇죠. 돈을 갖고 있으니까 유리하다는 거죠. 네. 중립적입니다. 중립적. 네. 자, 은행 등 금융기관에 왜 유리하냐? 당연히 유리하겠죠. 맞죠? 예금 대출 마진이 안정이 되잖아. 그리고 연체율이 별로 많이 늘어나진 않겠죠. 맞죠? 그대로 가겠죠. 네. 금리가 인상되면 연체율이 생길 거니까. 자, 금융 시스템 스트레스 완화. 뭐 요런 거 동결 선호입니다. 자, 불리한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불리한 사람들. 서민 대출자는 무조건 불리하다는 겁니다. 맞죠? 금리가 인하되지 않는 경우에. 자, 이자 부담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겠죠. 숨통이 안 트이고 대출자들. 이자 때문이죠. 이자 때문에 불리하다는 겁니다. 특히 무주택 청년. 집값이 하락되는 걸 이제 경직시켜버리기 때문에 집값 하락되지 않는다는 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 사기가 조금 힘들 수 있다. 금리가 인하될 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면 집 사기 좀 쉬우니까. 맞죠? 그런 겁니다. 자, 조기 은퇴 중장년. 현금 흐름 의존층이죠. 현금 흐름 의존층. 금리가 더 안 올라가고 물가가 완전히 잡힌 것도 아니니까 수익률 정체를 본다는 거죠. 자, 임대 소득 감소.
소득도 감소되겠죠. 예금이자 생활자도 이자가 안 오르니까 예금이자 생활자도 불리하게 볼 수 있다. 자, 주식, 코인, 단기 상승 기대 투자자. 자, 금리나 기대를 하겠죠. 유동성 기대. 자,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불리하다는 겁니다. 맞죠? 주식과 코인의 단기 상승 탄력은 다소 약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금리가 인상이 되면 아주 좋은 거죠. 금리가 인상되면은 이제 안정적인 쪽으로 투자를 하겠죠. 맞죠? 금리가 동결이어도 금리나 기대를 할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이 코인들이 주식 코인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금리나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맞죠? 그런 겁니다. 자, 계층별 체감온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수혜받는 분. 변동금리 대출자는 아까 설명했듯이 유리하다는 거죠. 맞죠? 금리가 그대로 가니까. 자, 현금 부자도 안정적이라는 거고, 금융권도 이렇게 연체율이 줄어드니까 안정적인 거고, 맞죠? 보수적 투자자한테는 뭐 당연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중립은 고정금리 대출자. 그렇겠죠. 고정금리니까. 안정적인 직장인, 배당 투자자 이런 분들한테는 뭐 중립이다. 자, 피해보는 거는 무조건 대출입니다. 맞죠? 대출 받으신 분들, 무주택, 집 사기 힘들다는 거, 조금 힘들다는 거, 떨어지다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맞죠? 시간이 늦춰진다는 거죠. 조기은퇴 현금 흐름 무존층. 그렇죠? 예금 이자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맞죠? 단기 상승 기대 투자는 당연히 피해를 보시겠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현재 6차례 동결이 지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불리한 사람과 유리한 사람이 나누어질 수 있다는 점, 요거 이해하시면은 또 약간 이제 공부가 되겠죠. 맞죠? 예, 여러분 그렇게 알고 이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